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슬기로운 고교생활 안내 진로 멘토를 맡은 박동빈입니다. 제가 이런 멘토 영상이 민망하기도 하고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맡겨주신 만큼 열심히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여러분께서 제 조언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그런 신뢰를 좀 드려야겠죠? 저는 올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계명대학교 의예과, 학교 추천 2 전형으로 고려대학교 보건환경융합과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쌓아왔던 노하우들,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팁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를 준비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있어 고3 학생들에게 필요한 말들을 조금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하신 정보를 쏙쏙 잘 골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PPT는 제가 진로진학 멘토단으로 활동할 때 만들었던 건데 제가 여기에 붙였던 제목은 존버는 승리한다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존나 버티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꿈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긴 마라톤을 완주할 때까지 존버하셔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코로나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어 학교에 가지 못하고 계실 고등학생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에요. 이 영상들을 통해서 공부 방법, 생활기록부 관리하는 법, 자소서와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대구 후배들에게도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다들 좀 더 힘을 내서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학업과 진로를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공부 방법에 대한 팁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과목별로 나누어 봤는데 먼저 국어. 국어는 지문도 점점 길어지고 문학, 문법, 비문학 등 공부해야 하는 범위가 넓죠. 그래서 국어를 잘하기 위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국어 공부법은 매일 아침 비문학 지문 풀기입니다. 사실 지금 소개드리는 국어 공부법들은 수능을 위한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이나 아침 자습 시간에 비문학 지문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푼 이유는 국어가 1교시에 치르는 과목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약간의 수능 시간표에 대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그걸 참고하셔서 국어 문제는 웬만하면 아침에 풀어보면 더 좋겠죠? 제가 푼 문제집은 간쓰기라는 책인데요. 비문학, 화작문, 문학이 1일차, 2일차 이렇게 하루 단위로 나뉘어져 있고 이 지문을 풀 땐 몇 분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이런 기준도 나와 있어서 모의고사의 축소판처럼 매일매일 풀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문이 EBS 연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인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꼭 이 문제집이 아니더라도 매산비나 매일 풀 수 있는 문제집들이 서점에 가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신한테 맞는 것을 골라서 매일 풀어보는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굳이 비문학이 아니더라도 자신은 화작문이나 문학이 약하다 하면 자신이 취약한 파트를 골라 매일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주일에 2번 모의고사 풀기. 사실 모의고사는 많이 풀면 풀수록 좋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어 모의고사는 한 번 풀면 거의 약 80분 정도 각오해야 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학교 수업과 다른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도 고1, 2학년 때는 모의고사 준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꾸준히 그런 모의고사 푸는 연습을 못했었어요. 그렇지만 고3 때는 이제 수능을 쳐야겠죠? 자습 시간도 늘어나고 해서 주말에 실제 모의고사처럼 시간을 재면서 모의고사 기출이나 EBS, 사설 모의고사를 2회씩 풀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어는 감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는 문학작품 암기하기. 저는 모든 과목이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과목도 있지만 그 기초 개념을 쌓기 위해선 암기가 필요하니까요. 국어도 마찬가지로 문학작품을 분석할 때 쓰이는 용어라든지 표현법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처음 고등학교 국어 시험지를 보면 살짝 당황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정서를 막 환기한다든지 감각의 전이라든지 무슨 의미인지 이런 애매모호한 단어들이 선지에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념 암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수능에는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한 번 만났던 문학 작품은 시간이 지나도 줄거리나 인물의 성격 정도는 떠올릴 수 있도록 암기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신은 당연히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 범위 안의 작품들은 선생님께서 필기해주신 것까지 싹 외우는 게 좋겠죠? 저는 문학 작품을 공부할 때 수업을 들으며 필기했던 것을 일단 외웠어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에 포함된 작품들을 다시 프린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책을 보지 않고 마치 내가 선생님이 된 것처럼 설명하면서 필기를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비문학 지문은 옆에 백지를 두고 단락별 주제와 요점을 그림이라든지 내 방식대로 정리를 한 다음에 문학과 마찬가지로 마치 선생님이 된 것처럼 설명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용이 머릿속에 잘 정리되는 느낌이 들고 암기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국어 문법 같은 경우에는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진짜 꼭 한번 날 잡고 마스터를 하면 그 뒤로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문법을 한번 싹 정리하면서 외우고 문제를 계속 풀면서 복습을 하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는 문법 지문을 읽지 않고도 그냥 문제를 풀고 그랬습니다. 고1, 2 때는 몰라도 3학년이 되면 모의고사에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근데 문법을 일단 마스터해 놓으면 문법 파트에서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강을 들어도 좋고 학교 수업을 통해서도 좋고 아님 혼자 문제집을 사서 공부해도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문법은 개념을 싹 정리하고 문제를 많이 풀면서 감각을 기르면 사실상 국어에서 가장 쉬운 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국어에서 읽기가 길어졌는데 얼른 수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수학은 별거 없고 기출문제집 한 권 정해서 풀기입니다. 지금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기출이 적어지긴 했지만 2021년도 버전으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 같은 기출문제집을 정해서 한 권을 여러 번 푸는 것이 좋았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뒤에 문제를 풀다 보면 앞에 문제가 기억이 안 나고 풀었던 문제인데도 다시 풀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만 그랬나요? 그렇기 때문에 한 권을 완벽히 마스터하면 대부분의 유형을 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내신은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서 교과서에서 주로 내셨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 되면 교과서를 여러 번 풀고 내주신 학습지나 기출들을 다시 풀면서 풀이 과정을 익혔습니다. 고3 때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문제를 내셨어요. 그래서 책으로 한번 풀고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은 EBS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 아시죠? 그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를 한 다음에 두세 번씩 반복해서 풀었어요. 같은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여러 번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거의 외우다시피 했었습니다. 이렇게 내신은 각 학교 선생님들께서 출제하시는 스타일을 파악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는 단어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집을 사서 외우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모르는 단어들을 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학생 때는 단어장이나 문제집을 사서 외웠지만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는 교과서나 부교재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제가 모르는 단어들을 작은 수첩이나 단어장에 정리해서 외웠어요. 사실 내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나 부교재에 나오는 지문들이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외우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수첩을 주머니에 넣고 들고 다니면서 외웠습니다. 점심시간에 급식 줄을 설 때나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시간이 빌 때마다 정말 틈틈이 외웠었습니다. 단어를 외우기 위해 따로 자습 시간을 쓰기보다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고3 때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의 단어들을 외웠고 좀 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수첩에 직접 적기보다는 부모님께 단어를 워드로 쳐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주말 동안 부모님께서 단어를 쳐서 프린트해서 주시면 학교에서 들고 다니면서 외웠죠. 그리고 컴퓨터로 치면 좋은 게 저 한글 뜻만 지우면 테스트 용지로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글 뜻을 지우고 시험 치듯이 적어보면서 외워졌는지 테스트하는 거죠. 두 번째는 진짜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직접 출제자가 되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고등학교 영어 문제는 출제 유형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주제를 찾으시오라든지 문법, 빈칸 추론, 어휘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한 지문을 가지고 여러 유형의 문제로 분석해보는 거죠. 고3 때 영어 선생님께서 지문 분석을 이런 방식으로 해주셨어요. 다른 지문들에도 이 방법을 적용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죠. 한 지문이 주제를 찾으라는 문제로 나왔다면 주제를 찾고 해석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빈칸도 뚫어보고 바꿔낼 수 있겠다 싶은 어휘랑 헷갈릴 수 있는 문법을 내가 만약에 문제를 내면 여기서 낼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표시를 해두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제가 예상했던 부분들에서 시험 문제가 몇 번 나왔었어요. 대박이죠?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딱 봤을 때 저만의 약간 승리의 미소, 바로 정답을 찍고 넘어가면서 내가 적중시켰다는 그 쾌감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약간 수능 문제 적중한 1타 강사가 된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기분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입니다. 제가 이과였기 때문에 사회를 공부한 지가 한 5조 5억년 된 것 같았고 딱히 사회공부법이라고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학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먼저 과학도 기출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개념을 확실하게 다 외워야 해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한 번이라도 헷갈렸던 선지는 반드시 표시해놓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중에 채점하면서 풀이를 봐야지 하면 뭐가 헷갈렸던 건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암기할 때 추천드리는 방법은 백지 복습입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었는데 저는 이면지를 항상 묶어서 들고 다녔어요. 종이가 아깝기도 했고 막 쓰기에는 이면지가 좋았거든요. 샤프심 닦는 것도 약간 아까워가지고 복습할 때는 막 초등학교 때 쌓아뒀던 그런 연필을 썼어요.
이런 식으로 적으면서 외우면 좀 더 기억에 잘 남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필기에 약간 강박이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쁘게 한번 해봤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습을 할 때는 글씨체 신경 안 쓰고 막 적었습니다. 여러분도 정리를 할 때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끌면서 예쁘게 깔끔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약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인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1, 2학년 때는 인강을 잘 몰라가지고 못 들었었는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만약에 미리 인강을 접해서 과학을 스킬을 배웠다라면 2학년 때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인강을 굳이 들을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과학은 스킬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고등학교 시험은 타임어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모의고사가 그렇죠. 특히 과학은 30분이라 더 그렇습니다. 정말 정석대로 답지풀이 그대로 풀면 절대 30분 내에 20문제를 다 풀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직접 스킬을 만들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인강입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시는 스킬들을 직접 체화하면 고난이도 문제들도 시간 내에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외우고 연습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3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6월 모의고사 치기 전까지 9월까지 괜찮을 수도 있고 그래도 6월 전까지는 과학 개념들을 완성시켜두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고난도 문제를 위한 스킬을 배우고 체화해서 연습 문제를 충분히 풀어볼 수 있거든요.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들을 치고 나면 다른 선생님들께서 변형 문제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을 좀 풀어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웠어요. 스킬을 체화해서 문제에 적용해볼 시간이 좀 부족했었거든요. 인강 커리큘럼은 확실히 현장 강의가 아닌 이상 시간 맞춰 따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배 여러분들은 요즘 방학도 길어졌는데 개념을 미리미리 확실하게 잡아놓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탄탄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인강을 들어야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건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겪었던 인강들의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저만의 공부 방법들이었는데 요즘 영상 길면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압축해서 빨리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말을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아마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암기였던 것 같은데 진짜 꾸준히 복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꼭 제가 말한 방법들이 다 답은 아니니까요. 여러분께 맞는 방법을 잘 찾아서 원하시는 목표 다들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